안녕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졌으니까 환절기, 몸이 안 좋은 거는 내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하는 것도 사실은 재수 생활을 잘하는 거니까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도록. 자, 토끼전 들어왔습니다. 토끼전은 2002년도 수능에 토별가가 출제가 된 적이 있고 판소리계 소설은 일반적으로 2번 이상 거의 다 출제가 됐어. 평가원까지 하면은 흥부전은 3번이나 나왔고 심청전 2번, 춘향전도 2번 나왔어. 수능에 2번 나온 건 춘향가야. 그런데 토별가 요거는 이제 수능에는 딱 1번 나왔고 평가원에는 아직 안 나왔는데 수능에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판소리계 소설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도록 하자. 가 실전 87이야. 이때 용왕이 세 사람을 보내고 즉시 만조를 모아 하교하여 가라사대. 자, 온조정에 이 백관들을 모아서 하교하여 가라사대. 과인의 병에는 아무러한 영약이 다 소용없으되 윗줄 오직 토끼의 생간이 신요하다 하니 네 등이 인간에 나가 토끼를 사로잡아 옳고. 문득 한 대장이 출반하여 아래되. 자, 특별히 혼자 나가서 아랬다. 신이 비록 재주 없사오나 한번 인간에 나가 토끼를 사로잡아 오리이다. 하건을 보다 보니 머리는 두루 주머니 같고 꼬리는 8갈래로 갈라진 수천년 묵은 문어라. 왕이 대의하여 가로되. 기뻐서 경의 용맹은 과인이 하는 바라. 경은 충성을 다하여 급히 인간에 나가 토끼를 사로잡아 오면 그 공을 크게 갚으리라 하고 장차 문성장군, 높은 벼슬을 주려고 해 문성장군을 봉하려 할 즈음에 문득 한 장수 뛰어내다르며 크게 소리쳐서 문어를 꾸짖어 가로되. 문어야, 내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고 위풍이 약간 있다 하나 언변이 없고 의사가 부족하니 말을 잘 못해. 내 무슨 공을 이루겠다 하며 또한 인간 사람들이 너를 보면 영락없이 잡아다가 요리조리 오려내어 국화송이, 매화송이, 형형색색 아로색인 혼인잔치며 환갑잔치의 큰 상에 어물 접시 웃기로 기뇨하고. 자, 웃기 위에 얹는 재료야. 위에 얹는 재료로 기뇨하고 제자가인 노름상과 남서한량 술안주에 구하노니 내 곡이라. 무섭고 두렵지 아니하냐. 나는 세상에 나아가면 칠종칠금하던. 자, 제갈공명이 7번 잡았다가 7번 놔줬던, 7번 놓아줬다가 7번 사로잡았던 그런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제갈량같이 신출귀몰한 꾀로 토끼를 사로잡아 오기 여반장이다. 손 뒤집기보다 매우 쉽다. 하거늘 모다 보니 수천년 묵은 자라니 벼로는 별주부라. 자, 이제 토끼 잡으러 가기도 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문어 자라의 말을 받고 분기 탱천, 분기 충천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다리를 엉버티고 큰 붉은 대가리를 설설 흔들면서 병력 같은 소리를 질러 꾸짖어 가로되. 요망한 별주부야, 내 말을 들어보라. 강보에 쌓인 아이, 호적의 잉크도 아직 마르지 않은 어린 놈이 감히 어른을 능멸하니 이는 이른바 호랑이 모르는 하로 강아지로다. 내 죄를 의논하면 태산이 오히려 가볍고 하에 진실로 옅을지라. 너는 죄가 너무 크다. 또 내 모양을 볼짝시면, 자, 모양입니다. 괴계망측 가소롭다. 사면이 넓적하여 나무 접시 모양이라. 저대도록 적은 속에 무슨 의사가 들였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 두 손으로 움켜다가 끓는 물에 솟구쳐 끓여내니 차라탕이 별미로다. 새가 자제 즐기나니 내 무삼수로 살아올고. 자, 이제 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다하고 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선 후기를 그대로 반영했다고 했을 때 뭐 당쟁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고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는 거지. 자라 가로되. 너는 우물한 개골이라. 좌정관천이다. 오직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도다. 자서 춘추시대의 명장군 오자서의 겸인지용도 용기도 검광에 죽어있고 칼에 죽었고. 자, 겸인지용 세목골 쳐라. 오자서의 겸인지용 검광 동그라미 쳐. 초패왕의 기계세도, 초나라 패왕의 이 세상을 덮을 기계도, 기계세 세목골, 세상을 압도할 기세도 해하성에 패하였나니
해화성 동그라미 치고 우직한 내 용맹이 용맹 세모꼴 쳐라. 내 지혜를 당할 소냐. 나는 지혜로 이기겠다. 지혜 동그라미. 나의 제조 들어보라. 만경 창파 깊은 물에 청천의 구름 뜨듯 광풍의 낙엽 뜨듯 기염둥실 떠올라서 사족을 바톡 끼고 긴목을 뒤움치고 넙죽이 엎디면은 둥글둥글 수박 같고 편편넓적 소뚝 깨라. 판소리 문체죠. 사사조 사음보입니다. 나무배는 초동이며 고기 잡는 어옹들이 무엇인지 몰라보니 장구하기 태산이요. 자, 태산처럼 길 거고 반석처럼 평안할 거다. 남모르게 변화무궁 육지에 당도하여 토끼를 만나보면 잡을 묘게 신통하다. 광목은 이좌거에 자 이좌거 동그라미 초패왕을 유인하던 수단으로 간사한 저 토끼를 잡아올리 나 자라뿐이다. 내의 나의 지모 묘략을 따를 소냐. 자, 문어가 용맹하지만 지혜가 부족해서 나를 당할 수 없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문어는 용맹하지만 지혜가 부족하다는 말. 50번 문제. 가나다라 마중에 상대방이 지적한 자신의 약점이죠. 오히려 라달락에서 약점이 내 모양, 자라의 모양을 볼짝시면 괴게 망측하고 가소롭다라는 거야. 나무접시 모양. 무슨 생각이 들었겠느냐라고 약점을 오히려 장점으로 반전시켜버리는 것. 자, 이 부분이 이제 반전인데 몰라보기 때문에 장구하기 태산이요. 평안하기 반석이다 이랬으니까 5번 선택지 마달락이 되겠습니다. 51번은 되게 많이 틀린 문제인데 자라와 문어가 갈등과 대립관계를 갖게 된 것은 공명심 때문이야. 애국심도 아니고 자존심도 아니다. 시기심이라기보다는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려는 마음이야. 수치심 이것도 아니고. 자, 공을 세워. 그래서 원래 문어에게 처음에는 이제 아무도 안 나서다가 문어가 나서니까 문성장군을 봉하려고 했어. 높은 벼슬을 주려고 하니까 그런 공명심 때문에 자라가 또 나서서 설득을 해서 51번 답을 사로 합니다. 공명심. 공을 세워서 이름을 떨치려는 공명의 마음이다. 52번 자라가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뒷받침 근거죠. 근거로 언급한 인물만을 짝지은 것. 자라는 다에 보면 이제 제갈량의 예를 들었습니다. 칠종칠금 할 수 있다. 그리고 초패왕을 유인하던 이좌거의 예를 들어놨죠. 그래서 세목골 쳐야 되는 그 오자서나 초패왕을 싹 빼면 4번 선택지 제갈량과 이좌거가 남는다. 53번 다음에 제시된 논리적 오류의 유형 중 기억과 가장 유사한 것을 묻고 있는데 인신공격의 오류라고 한다. 이거를 내 모양을 볼짝시면 괴계망측 가소롭다. 사실 토끼를 유인해 오는데 생김새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일종의 인신공격의 오류이자 편견 같은 거다. 그의 시는 읽어볼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월북한 작가니까. 월북한 작가라는 어떤 편견을 토대로 해서 인신공격하는 거죠. 실제로 백석이나 이용학이나 오장환 같은 이 당대의 뛰어난 시인들의 대부분이 월북 작가고 백석, 이용학, 오장환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정지용은 이제 납북 작가로도 볼 수 있는데 월북의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지만 정지용, 백석, 이용학, 오장환. 소설가로도 뭐 홍명이라든가 임꺽정을 쓴 벽초 홍명이나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지은 박태원 같은 분들. 뛰어난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북 작가에. 그런데 월북 작가라는 이름만으로 읽어볼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건 편견을 토대로 해서. 자, 2번 재수는 책을 전혀 보지 않고도 A학점이나 받았어. 그러니까 A학점을 받으려면 책을 봐서는 안 돼. 이름이 재수네. 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재수도 이랬다니까 나도 이러면 된다 라는 거다.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건 아니고 재수가 분명히 뛰어난 학생인 거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자, 3번 몸에 좋다는 약을 모두 모아서 하나로 약을 만들어 먹으면 불로장생이 가능할 거다. 이게 합성 결합의 오류야. 실제로 미인들의 눈과 코와 입을 다 모아가지고 컴퓨터로 합성하면 뭐가 만들어져? 괴물이 만들어진다고 그러지. 실제로 누구의 피부, 누구의 코, 누구의 눈, 누구의 입 해가지고 예쁜 애들 다 모아놨더니 이상해진 거야. 자, 그래서 그게 바로 결합 합성의 오류다. 4번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건 흑백 논리야. 둘 중에 하나.
5번 의사는 필요에 따라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므로 거짓말은 나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이것도 역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2번 선택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따로 이제 5번 선택지는 잘못된 유추의 이해라고도 할 수 있다. 유비 추리를 잘못한 경우냐. 오류 문제는 지금도 듣기라든가 비문학에 이렇게 쭉 나오기 때문에 별표를 쳐두고 공부를 해둔다. 니은의 문맥적 의미. 자, 초동이며 고기 잡는 어옹들이 무엇인지 몰라서 장구하기 태산이요 평안하기 반석이라 이랬으니까 안전하다는 거지. 실제로 목하고 다리만 이 자라는 소뚜껑 같은 껍데기 속으로 싹 집어넣으면 되니까 반석이다. 반석처럼 튼튼하고 안전하다 이런 뜻이니까 54번 답을 2로 한다. 자, 계속해서 토끼전 또 다른 장면이니까 쭉 봐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실전 88. 토끼 여기 양양하여 자라 등에 오르려 할 때, 자 이제 자라가 육지에 나와서 꼬드겼죠. 꼬드기는 장면이 2002 수능에 나온 부분이야. 2002 수능에 나온 부분이 이제 꼬드겨서 데리고 갈 장면이고 이건 그 뒷부분이다. 자, 저 바위 밑에서 너구리가 썩 나서죠. 썩 나서서 토끼야 너 어디 가느뇨? 내 아까 수풀 속에 누워서 너희 둘이 하는 수작을 처음부터 대강 들었다마는 아마도 위태하지. 자, 경고를 합니다. 위태하지 세목을 치고. 옛말에 위태한 지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으니 저같이 졸지에 남의 부기를 탐내고야 나중 재앙이 어찌 없을 소냐. 고기배에 장사 지내기 십상이지. 너 죽기 십상이지 그랬어. 그러니까 만류야 만류. 너구리가 이제 좋은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라 그 말을 하는 짐승을 바라보니 너구리라. 크게 분을 내어 생각하되 이를 그르치려고 하는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내 이놈을 천방 백개로 달래어 거의 가게 되었거늘 저 원수놈이 무슨 일로 이렇게 저하노. 두렵게 만드노.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이죠. 자라의 내면이 나왔으니까. 그러나 내 만일 사색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면 간사한 토끼놈이 의심을 낼 것이니 내 먼저 저놈의 말을 타박하여 토끼로 하여금 스스로 깨닫게 하리라 하고 이어 웃으며 너구리를 가리켜 가로되. 자, 너구리 내목 관쳐라. 너구리가 이제 토끼에게는 은인인 셈인데 그대는 누구인지 모르거니와 의글이 무식한고 연선문은 일개 한사로되 우리 수궁에 들어와서 영덕전 상량문을 지었기로 우리 대왕께서 야광주 10개와 통천사각 한 쌍으로 윤필지자를 삼았나니 밑줄 이 소문이 세상에 전파되어 모르는 사람이 없거늘 그대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가? 더구나 태사관은 국가의 소중한 벼슬이라 때 토선생의 문장과 필법을 아끼어 함께 가자 하면을. 사실은 이건 이제 거짓말이죠. 둘러대기야. 임계응변으로 둘러댄 건데 그대 무단히 남을 의심하여 마치 친구를 죽을 땅에 인도하는 것 같이 여기니 무슨 도리가 이러하며 남의 의심을 입어가며 구태여 토선생과 동행을 원하는 바 아니로다 하고 다시 토끼를 돌아보아 가로되. 그래서 너구리를 훈계하고 내 그대와 더불어 왕일에 아무 혐의가 없는 터이라 어찌 그대에게 조금이라도 해댈 일을 권할 소냐. 그대는 나와 불과 하루아침에 교분이 있을 뿐인즉 어찌 옛 친구의 충고를 저버릴 수 있으리요. 나는 본디 우리 대왕명을 받자와 동해에 사신 갔다가 오는 길이라 오래 지체하지 못할지니 밑줄 이에 고별하노라. 그대는 길이 보중하라. 자, 연기를 하는 거지. 연기. 토끼가 이렇게 해줘야지 진짜인 줄 알 테니까. 하고 이나의 소매를 떨치고 수변으로 내려가니 너구리가 무안했어요. 너구리는 무안하여 진짜 같잖아. 자라의 이 행동이. 얼굴이 붉어 다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한편으로 서는지라. 토끼 자라 너구리를 꾸짖고 토끼 자라가 너구리를 꾸짖고 냉락하게 떨쳐 돌아감을 보고 크게 노하여 너구리를 꾸짖어 가로되. 자, 토끼도 너구리를 꾸짖습니다. 내 무슨 일로 남의 진정을 저하느냐 하고 너구리를 꾸짖으며 일변으로 자라를 급히 쫓아가며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별주부 그대는 거기 잠깐 머물러 나의 말을 듣고 가라 하니 자라 짐짓. 자, 고의로 일부러 억지로. 자, 짐짓의 뜻 억지로 일부러 고의로 이런 뜻이고 제가야산 독서당에 나와요. 채치원에. 짐짓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다네. 시비하는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서 의도적으로 흐르는 물로 온 산을 둘렀다.
결과하고 시적화자의 의지가 있다. 이거랑 같이 진짓 같이 알아도 진짓은 진짜에 참된 이런 뜻이야. 진짜에 참된. 진짓 같이 알아도 진짓이 나올 때가 있다. 참진짜야. 그래서 진짜로 진짜에 참된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짐짓 두어 걸음을 더 가다가 비로소 돌아보아 가로되 그대는 무슨 일로 나를 쫓아오느뇨? 자, 연기를 잘하고 있는 거야. 자라가 토끼 가로되 그대는 이 그다지 용사하는 도량이 넓지 못하뇨. 내 아무리 우매하나 어찌 무식자의 부질없는 말을 고지 들으며 또 그대의 나를 사랑하는 정을 깊이 알지 못하리요. 그대는 나의 잠깐 주저함을 혐의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바삐 가사이다. 하거늘 자라 심중에 크게 기뻐.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이에 토끼를 데리고 수변으로 나아가 토끼를 등에 업고 창파에 뛰어들어 남해를 바라보며 돌아오니 대저 무릇 자라의 충성이 지극함을 신명히 굽어 살피사 저 간사한 토끼를 주심이니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리요. 자,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야. 이 부분이 전지적 작가 시점하고 구별해야 돼. 전지적 작가 시점은 뒤에도 있어. 그런데 이는 평가까지 하고 있다. 서술자의 개입, 평가가 있기 때문에. 55번 문제. 위그러 내용 전개로 보아 알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든 것. 토끼는 입신 출세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라의 꿰매 속아서 간 거죠. 이 자라는 토끼의 글재주를 부러워한다. 글재주 X에. 토끼가 글재주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자라가 그렇게 너구리에게 둘러대는 말 정도에서 언급된다. 토끼와 너구리는 평소 사이가 좋지는 않았죠. 너구리는 실제로 토끼를 위해서 충고를 한 거니까. 4번 너구리는 토끼가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도 말이 안 되고 토끼는 자라의 속셈을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은 아니라 진짜 모르고 연기에 속아 넘어가서 쫓아간 겁니다. 55번 답 1번. 56번 다음 중 말하는 의도가 기업과 같은 것. 자, 조그만하게 별표 쳐놔. 만류를 고르면 되겠다. 56번 문제는 1번 모친의 병환이 위중하시다니 만일 지금 배웁지 못하면 평생에 이 종천지한이 될지라 상공에 허락하심을 바랍니다. 1번 소망. 모친을 뵙겠습니다. 2. 재상가 천비소생이 비단 너뿐이 아니어든 내 어찌 방자함이 이 같으뇨. 차후 다시 이런 말이 있으면 안전해 눈앞에 용납지 못하리라. 자, 홍판서가 길동을 꾸중하고 있습니다. 2번 선택지는 꾸중. 일종의 질책이죠. 3번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하겠소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이요. 장인밭이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자, 허생의 아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허생을 원망하면서 질책하고 있어. 여기도 질책 부분이야.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라고 허생을 나무라고 있는 내용이다. 4번 부모의 새가 아무리 많아도 장손의 차지인데 하물며 이 새가는 나 혼자 장만했으니 내게는 부당이다. 네 처자를 데리고 속거천리 멀리 즉시 떠나거라. 자, 놀보가 흥부를 쫓아낼 때 한 말이죠. 놀보의 소망이 나와 있고 일종의 명령이야. 빨리 떠나라. 쫓아냅니다. 5번 마소마소 타지마소. 자, 이게 만류죠. 마소마소 타지마소. 그 박씨에 쓰인 글자 갚을 보자 원구 구자라. 원한을 갚겠다라는 은혜를 갚는 것 보은박 원수를 갚겠다 보수박이나 여기 보구박이야. 원수 갚자 한 말이라 탈수록 망할 테니 간신히 모은 세간 편한 꼴도 못 보고서 잡것들게 다 뜯기니 이럴 줄 알았다면 밑줄 시아제 굶을 적에 흥부 굶을 적에 구안하니 하였을까. 자, 놀부 아내의 말이죠. 박을 그러니까 놀부 아내는 한자를 읽을 줄 아는 여자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타다가 망할 거다. 저 잡것들에게 뺏기느니 차라리 흥부를 도와준 게 더 나았을 거다 하면서 만류하는 장면이야. 56번 답은 5번. 그래서 만류다. 자, 니은의 어조는 지금 자라의 연기에 토끼가 별주부 그대는 거기 잠깐 머물러 나의 말을 듣고 가라 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사실은 못 따라갈 것 같아서 안달이 난 거죠. 57번 답은 2번이다. 꾸짖는 거 아니고 뭐 얼핏 이제 공손한 자세일 수도 있는데 그대는 듣고 가라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안달이 나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 57의 2. 58번 디귿의 쓰임이
가장 자연스러운 거 짐짓이다. 고의로 일부러 억지로야. 사랑하는 님이 떠나려 하니 눈물이 진짓으로 써줘 이거. 진짜의 참된. 진짜로 눈물이 앞을 가리는구나. 이럴 때 쓴다. 진짓. 해가 서쪽으로 떨어지고 나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짐짓은 가로로 묶어. 일부러는 아니고. 3번 내 생각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진짓. 진짜로 찔리는 바가 없지 않았다. 진짓으로 고쳐준다. 2번은 그냥 해가 막 떨어지고 나서야 일을 마칠 수 있었다. 뭐 이렇게 아무 부사나 집어넣어도 되는데 짐짓은 안 되고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고의로 속는 척하였다. 체하였다. 이게 가장 적절하죠. 4번. 일의 내막을 진짓 모르는 그가 진짜로 모르는 그가 의연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다. 진짓으로 고쳐준다. 그래서 진짓의 사례를 58번을 통해서 꼭 알아둬. 짐짓과 진짓이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다. 그 다음 59번 별표. 세상에 덧없는 것이 세월이요. 무정한 것은 가난이라. 심청이 나이 11살이 되었을 때는 가세도 군색하고 늙은 부치는 병으로 시달리니 어리고 연약한 몸이 자 밑줄 어리고 연약한 몸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리요.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야. 그러니까 4번 선택지처럼 전지적 작가 시점을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그냥 전지전능한 신의 시점으로 내면을 꿰뚫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면까지 다 이해하는 게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 여기는 이제 서술자가 개입해서 편집자적 논평임을 찾아내는 거니까 59번 답을 O로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안 어렵다. 실전 76으로 아니 실전 89로 가자. 자 이건 판소리네요. 실전 89. 토끼전 네 꼭지. 장면이 약간씩 다르니까 그래도 다 풀어보면 되겠다. 자 한일이 부분이야. 이놈이 해변가를 썩 당도하여 산천으로 쭉 기어 올라가니 별주부고 기가 막혀. 별주부 동그라미 잘하죠. 아 여보시오 토공. 아 죽겠다 살겠다 업어다 놓으니까 그렇게 모르는 체하고 가신단 말이요. 간이나 좀 갖고 오시오. 자 이건 이제 마지막 장면이다. 끝장면. 토끼가 용궁에 갔다가 지금 살아 돌아오는 장면이지. 가던 토끼 동그라미. 실적 돌아다 보더니 욕을 냅다 퍼붓는디. 자 밑줄 꼭 이렇게 퍼붓던가 보더라. 자 토끼가 이제 죽었다 살아 돌아왔으니까 간 가지고 온다고 했다가 제기를 붙고 발기를 갈려서 뱃속에 달린 간을 어찌 대고 드린단 말이냐.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너의 용왕이 미련터라. 자 이게 AABA 구조야. 미련터라 미련터라 너의 용왕이 미련터라. 너 그 용왕 실업기 낡았고 내 미련하기 너 그 용왕 같거두면 영락없이 죽을 것을 내 밑건구 서희 아니드면 내 목숨이 어이 살아가랴. 병든 용왕을 살리려 하고 성한 토끼 내가 죽을 쏘냐. 내 돌아간다 내가 돌아간다 백운청산으로 내 돌아간다. 자 운율감이 느껴지죠. AABA 구조가 나와서 역시. 그래서 이게 판소리라서 그래. 중몰이로 얘기한다. 아니리 내 이놈 내 소탕머리를 이놈 생각하면 내 복판을 저 내민 돌팍 위에다 올려놓고 우르르 쫓아가서 콱 밟아가지고 옹그짐 부실어진 소리가 나게 해서 보낼 일이로 돼. 자 원수 같겠다 너도. 그런데 내가 나를 업고 수국만리 먼먼 길에까지 들어갔다 나온 공을 생각해서 살려는 보내지만은 네 이놈 차후에는 그런 보추 없는 버릇은 놔라잉. 하마터면 내가 너 때문에 수국에 가서 오살할 뻔 당했다. 개죽음 당할 뻔했다. 이녀로 자스가 욕하죠. 그러나 내가 수국에 가서 잠깐 근경을 보니 내가 용왕한테 충성이 지극하다구나. 자 이게 이제 또 다른 주제야. 그러니까 겉 속에 있는 주제가 충성심이라고. 그러니까 표면 주제는 충성심이고 이면 주제는 이제 아무리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거야. 토끼가 살아 돌아온.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어. 내가 약을 한 가지 일러줄 터이니 갖고 이대로 해라잉. 너 그 소국에 암자래 많더구나 요놈. 하루 1,500마리씩 석 달 열흘만 대려 먹이고 복쟁이 가루를 1000석을 만들어서 5대대를 크게 지어라. 지어가지고 용왕 입에다 전지를 딱 들이대고 안 먹으려고 해도 어쨌든지 다 먹여라. 그러면 죽든지 살든지 판단이 나버릴 것이다. 네 이놈 속 차리고 어서 들어가. 나도 갈 대로 가니까 어서 가란 말이야.
별주부 곰곰 생각을 해보니 저놈한테 속절없이 돌렸구나. 할 일 없어 수궁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때 토끼란 놈은 살아왔단 데서 자 밑줄 그 토끼란 놈은 서술자가 이제 토끼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야. 부귀공명을 탐하다가 욕심부리다가 이제 화를 자초한 거니까. 그러나 어쨌거나 위험에 처해서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 돌아온 거는 또 다른 주제가 돼요. 금잔디밭에가 내그르르 궁굴며 귀를 털고 자 밑줄 생방정을 떨고 한번 놀아보는디 생방정을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중중몰이로 관대잔자 한고조 궁양 많기가 날만하며 운주결승 장자방이 의사 많기가 날만 신출기몰 제갈량이 조화 많기 날만 무릉도원 신선이라도 한가하기가 날만 예 듣던 청산두견 자주 운다 저새소리 타양수국에 갔던 번님이 고곡산천을 돌아오니 자 어찌 이리도 반갑냐. 옛날에 먹던 머루다래로 오도독 깨물면서 요리로 깡짱 저리로 깡짱 뛰고 논다. 자 토끼가 이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역시 고사를 인용해서 내가 더 꾀가 많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야 토끼가. 아니리 산짐생 잡으려고 그물촌 온데 가서 이놈이 요리 뛰고 조리 뛰다가 자 탁 뒷발이 걸렸던가 보더라. 자 이제 사냥꾼에게 죽게 생겼네. 아이고 나 또 죽네. 자 또 죽네 밑줄 그어. 아이고 나 또 죽네. 방정 맞은 토끼가. 내가 차라리 수국에서 죽었다라면 기념비라도 세워주고 기념비 정조 한식 단오 추석 제사나 착실히 받아먹을 것을 이제는 속절없이 내가 죽는구나. 대롱대롱하고 있을 적에 대롱대롱. 자 이제 까불다가 뜻밖의 어디서 쉬파리 떼가 앵하고 날아오지. 자 쉬파리 떼를 이제 이용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토끼가 꾀가 많다는 게 이런 데서 나와. 아이고 신앙청 사촌들 어디 갔다 오시오. 자 사촌들은 아닐 텐데 하여간 쉬파리 떼 발을 걸어서 오 너 옳게 걸렸구나. 너 이놈 뻣뻣이 그냥 죽어라. 쉬파리 떼가 이제 하는 말이지. 내가 이렇게 걸려서 살아날 길이 없어. 허니 내 몸에다 쉬나 좀 다푹 실어주시오. 그러면 나 꼭 살아날 꾀가 하나 있어마는. 어라 이놈 내가 아무리 꾀가 많다고는 하지만은 사람의 손 하나를 이놈 당할 소냐. 아이고 대체 사람의 손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것이오. 사람의 손 내력을 일러줄 터이니 들어봐라잉. 자 죽냐 부분. 너는 글쎄 죽는 것이 숨게 그저 죽어라. 토끼 듣고 여보시오. 죽고 살기는 내 꾀가 매였으니 있는 쉬나 애끼지 말고 좀 제발 실어주시오. 이제 썩어간다라는 거야. 쉬파리가 이렇게 이 죽은 짐승을 먹는 거니까. 글랑 그리해라. 수백 마리가 달려들어서 토끼털 속에다 빈틈 하나 없이 쉬를 다 푹 실어놨던가 보더라. 쉬. 토끼란 놈 무죄간에 쉬 한 짐 다 푹 짊어지고 죽은 듯이 눈만 깜짝깜짝 뜨고 있을 적에 그때 저 아래서 목동 초군들이 지게 갈퀴를 짊어지고 외나리를 부르며 심산산곡으로 나무를 하러 올라오는 뒤 한참 일이 올라갈지 한 놈이 보더니 토끼가 걸렸거든. 아따 저 토끼 걸렸다. 맛 좋은 놈 걸렸다. 우리 고기도 먹고 잡던 판에 고기도 먹고 씹던 판에 먹고 잡던 판에 저놈 만났으니 폭신 구워먹고 올라가자. 한 놈이 지게를 벗어놓고 깡충. 자 현행 맞춤법이 이거 깡충이 아니죠. 아니구나. 토끼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그 깡충 아니 잠깐. 아 모음조화가 자 토끼는 모음조화를 파괴하면서 뛴다. 이게 맞네. 깡충 앞에 양성모음인데 음성모음이고.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는 깡충이었어. 그 다음에 껑충이었고 아기 토끼 엄마 토끼 뭐 이렇게 모음조화가 지켜졌는데 현행 맞춤법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거기 깡충이 맞다. 깡충 뛰어들어가서 토끼를 쑥 빼들고 보니 쉬를 다 푹 실어놨거든. 자 쉬파리 떼 때문에 살아나죠. 이거요 요새 날이 따뜻하니 걸린 지가 오래됐네요. 쉬파리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죠. 쉬를 다 푹 실어놨으니 먹겠나요? 한 놈이 그 곁에 있다가 야 이 녀석아 그럼 냄새나 맡아봐서 썩을 걸랑 내버려라. 쉬파리는 이제 썩은 짐승을 먹는 거니까 그래. 아무리 우리가 고기는 먹고 잡지만은 썩은 고기 먹었다가 배병 나버리면 여러 놈 죽는다 이 녀석아. 이놈이 냄새를 맡는디 토끼 대가리다 대고 냄새를 맡았으면 아무 패단이 없이 구워먹고 올라갈 일인디
일이 그릇되느라고 하필 토끼 궁둥이에다가 코를 딱 대고 냄새를 맡았던가 보더라. 토끼 음용한 놈이 3년 몽골에 났던 도토리 망구를 스르르르 살짝 딱 끼어 놓으니 쉬 어따 이 구렁이 썩는 내가 난다. 이 못 먹겠다. 이거 내버려버리자. 휙 집어던져 놓은 것이 토끼란 놈 죽을 빼도 만무하고 저 건너가서 깡짱깡짱 뛰며 하는 말이 야 이놈들이 내가 썩여야 너의 눈구녕이 썩었다. 자 언어 유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판소리는 해악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 욕실할 놈들아 아 멀쩡한 토끼를 썩었다고 그려? 기왕 일이 된 것이니 나 노는 귀경이나 좀 해라. 이 사람들이 어이없어서 우두커니 서서 보니 거기서 이놈이 또 한 번 노는데 이런 가관이 없던가 보더라. 자 별표처 수군가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여간 쉬파리 때문에. 그래서 토끼가 이제 오래 살겠죠.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 자 위거를 입고 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1. 비속어, 의성어, 의태어 다 있죠. 절묘한 사용으로 생동감이다. 비속어,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했다. 청자에게는 오히려 친근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이 듣는 사람에게 따라서는 약간 거북할 수 있는데 청자가 실제로 또 이렇게 창을 하면 판소리를 하면 이제 재미있죠. 이 장면에서. 상황에 따라 장단의 완급에 변화를 주는 화자의 능수능란한 역할이 돋보이는 작품이죠. 판소리 사설 그러니까 화자는 여기서 서술자야. 서술자가 위급한 상황 맛있게 말을 하니까 서술자가 판소리답게 참 토끼를 곤경에 몰아넣는 주위 인물이나 환경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도 늘 교활한 처신 X 토끼에게 더 근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랬는데 토끼는 피해자라고 봐야 되고 또 정당방위야. 토끼의 행동은 정당방위라고 봐야겠다. 교활한 처신에다가 X를 해. 이 글의 주제는 토끼가 좀 방정맞은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건 또 다른 주제야. 힘없는 나약한 민중, 힘없는 민중 역할이야.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법이다. 토끼의 지혜. 3번 답. 용왕의 목숨을 살리려고 토끼의 목숨을 빼앗으려는 발상과 행동을 통해 그렇죠. 당시 지배계급의 횡포를 드러내려 한 것. 이것도 주제가 되죠. 하나의. 늘 곤경을 당하지만 지혜로서 어려움을 벗어나는 토끼를 통해 빗줄 강인한 민중의 생명력을 보여주려 한 작품. 이것도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60번은 어렵다기보다는 좀 중요한 문제다. 토끼전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따라서 주제는 판소리 주제는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 이면 주제와 표면 주제가 항상 같이 있다. 61번 위글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내용이 아닌 것. 꾀를 부려 화를 모면했죠. 자 2번 경망스러운 행동이 화를 자초했죠. 그물에 놀다가 걸렸으니까. 2번에서 4로 연결해. 위기를 모면하면 또 새로운 위기가 하나 닥쳐왔죠. 4번 5번 묶어. 화를 당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후회는 합니다. 순간적으로 이렇게 후회하는 장면이 이제 그 수궁에서 죽었더라면 비석이라도 세워주고 제사라도 받아 먹을 것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이 후회 장면이 있죠. 그런데 다시 1번 쉬파리 때 꾀를 부려서 화를 모면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61번에 3번 화를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는 건 아닙니다. 복수를 한 건 아니고 자라에게도 별주부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고 욕만 하고 그냥 돌려보내죠. 또 사람들을 놀리는 정도지. 복수하고 만다 X. 62번 18위 때의 등장으로 인하여 주인공에게 일어난 상황을 빗댈 수 있는 한자 성어는 전화위복의 상황이 된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할 수 있어. 그물에 걸렸을 때는 엎친 데 덮친 격. 용궁 가서 살아 돌아왔는데 이제 사람에게 죽게 생겼으니까. 이거는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죠. 까불다가 그랬으니까. 자업자득의 측면도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토끼가 죽기 직전은 이제 백척간두 상황 정도가 될 거야. 매우 위태롭고 어려운 지경이다. 그때 쉬파리 때가 등장했지. 그래서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금상첨화는 이제 좋은데 더 좋게 하는 거니까 해당 안 되겠습니다. 62번 답은 4번이고 1, 2, 3은 부분적인 장면에서는 적절한 한자 성어인데 전화위복이 쉬파리 때의 등장으로 인해서 달라진 그런 장면. 물론 이제 여기서 복을 받은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살아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화위복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63번 표현의 효과 측면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을 읽고 난 독자의 정서적 반응과 유사한 반응. 자, 위기 모면의 장면이 해악적이다. 따라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해악이다. 밑줄 친 부분에 야 이놈들아 내가 썩어야 너희 눈구녕이 썩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 따라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걸 찾으면 돼. 자, 1번 춘향가다.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여보 사또님 듣조시오. 충신은 불사이군이요. 연려 불경이절을 사또는 어째 모르시오. 사또님 대부인 수절이나 소녀 춘향 수절이나 수절은 일반인디. 수절에도 상하가 있어. 자, 똑똑한 말을 하는 춘향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또도 군운이 불행하여 외적이 집정하면 적하에 무릎을 꿇고 두 임금님을 섬길 셈입니까? 마오 그리마오 천비자식이라고 괄시하지 마오. 춘향가의 부분 웃음이 나는 게 아니라 당당함을 느낄 수 있고. 자, 2번 심청가다. 심청이 거동봐라. 바람 맞은 사람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배전으로 나가더니 다시 한번 생각한다. 내가 이리 진퇴하면 부친의 정이 부족함이라. 치마폭 무릎 쓰고 두 눈을 딱 감고 배전으로 우르르르르르 손 한 번에 치더니 강상에 몸을 던져 배 이마에 거꾸러져 물에가 퐁 빠져놓으니 행화는 풍랑을 줬고 명월은 해문에 잠겼도다. 이 부분은 이제 심청가의 어떤 비장 부분이죠. 슬픔을. 1번은 당당함을, 2번은 비장, 슬픔을 유발한다. 3번 박타령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쑥 들어간 두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간신히 살 가리운 고위 뒤폭 툭 미어져 빳빳 빠른 볼기짝에 몽둥이 맞은 자리 구렁이가 잠겼난 듯 흥보 안에 대경하여 애겨 이게 웬일인가 접없을 독한 사람 굶은 사람을 쳤내그려 가슴 탕탕 발구르니. 자, 가난의 어떤 슬픔이 나오죠. 가난의 슬픔. 놀부한테 받고 와서. 자, 4번 그러나 이때는 그걸 모르고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겨서 잔뜩 잡아당겼다. 김유정의 본범은 자, 판소리 계승작가가 이제 김유정하고 최만식인데 김유정은 일반적으로 해악을 계승했다고 알고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자, 최만식은 풍자를 계승했다. 자, 판소리계 소설을 계승한 작가들이야. 자, 장인님을 원수로만 여기서 잔뜩 잡아당겼다. 이놈아 나라 나 장인님은 헛손질을 하며 솔개미의 챈 달그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왜?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 점순이가 시킨 일이니까. 생각하고 짓궂이 더 당겼다. 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자, 장인이 사이 될 사람들은 할아버지. 나라 나. 자, 위기 모면 장면의 해악성이야. 사이 될 사람들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점순아. 이 악장의 안에 있었던 장모님과 점순이가 헐레벌떡하고 단숨에 뛰어 나온다. 자, 장인님하고 싸우는 장면이 해악성이 있죠. 5번은 채만식의 태평천하다. 태평천하라는 제목 자체의 뜻이 이제 골마 터진 사회. 이 반어적 제목이야, 태평천하가. 판소리 문체라든가 기법을 계승한 작가. 올해 다시 30년대 소설이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채만식이나 김동리나 박태원이나 이태준, 김유정도 이제 30년대 작가고. 김유정 이렇게 좀 봐둬야 돼. 현진건. 자,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 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잖은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란인계로 생판 사회주의여다가 뎁다 경찰서에 잡혀 응응 오사육시할 놈이 그놈이 거기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허여 부자놈의 자석이 무엇이 대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하는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따라서 윤직원 영감 이런 사회를 이제 태평천하라고 인식하고 있고 일제시대를 또 부자인데 웬 사회주의를 하냐. 그래서 독자들은 사실 윤직원 영감이 나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풍자다. 골마 터진 사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어적 제목이다. 그래서 63번 답을 4로 하면 되겠다. 마저 다 끝낼 수 있겠네. 자, 마지막 수군과 토끼전 실전 90입니다. 337쪽에 실전 90 또 다른 장면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배울 토끼전, 수군과 뭐 별주보전 여기는 전부 다 다른 장면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라 묻는 말이, 자라 그대는 뉘라 하오. 호랑이 기가 막혀. 자, 호랑이가 나오네요. 내가 내 근본을 알려 하느냐. 나는 산신 가운데 영물이요 백수 가운데 우두머리 산군이라. 이름을 호랑이라 하니 너는 무엇이냐. 자라 응겁결에. 자, 겁이 더럭 났지. 소원은 자라로 소이다. 호랑이 듣더니 옳다 좋다. 내 평생에 원하기를 왕배탕이더니 오늘날 만났구나. 통째로 삼키면 뱃속에 들어가 저절로 왕배탕이 되리로다. 어흥 좋다. 자라라니 반갑도다. 자, 물속에 사는 짐승이니까 이제 이름만 들어봤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자라탕을 해먹겠다는 거지. 7년 대한 가뭄 만나 빗발 보고 반기는 듯 9년 홍수 장만날에 햇빛 보고 반기는 듯 천리타양에서 벗을 만난다고 반기는 듯 부모 여인 어린아이 친척 보고 반기는 듯. 자, 됐구야 다. 20에 시집 못 간 노처녀가 신랑 보고 반기는 듯. 20에 시집 못 간 노처녀? 현대어로 바꾸면 40으로 바꿔야 되지. 이거는 요즘 노처녀는 40으로 바꿔줘야 돼. 그 당시는 이제 15살 심청이 나이 16살 되면 시집 갔으니까 40으로 바꿔줘야겠다. 30전에 호랍이 되어 과부 보고 좋아하듯 한창 일이 좋아할 때 자라가 왕배탕이라는 말은 못 듣고 반갑다는 말만 듣고 속마음에 반갑다. 이런 나를 보고 저리 좋아하니 나오고 촌수가 있나 보다 하고. 촌수 친척인 줄 알고 그대 나와 몇 촌이나 돼요? 호랑이 이런 말이 내가 자라라니 내 뱃속과 촌수가 있느니라. 그러면 먹는다는 말이요? 먹어도 통째 삼키겠다. 옳다 잘 죽는다 자라 아니요. 옳다 잘 죽는다. 자, 밑줄 자라 아니요라는 말로 받아들인 거지. 그러면 무엇이냐? 남생이요. 자, 육지물에 사는 남생이로 바꿨어요. 남생이면 더욱 좋다. 백운 청산 구름 안개 속에 분별 없이 다니더니 습각증이 급하여서 습진이 생겨서 명이 들어 물어보니 남생이가 마땅하다 하기에 한번 보기를 원하였더니라. 그러면 남생이도 아니요. 그러면 무엇이냐? 두꺼비로 소이다. 두꺼비로다. 자, 이렇게 핑계를 잡고 돼. 그러면 더욱 좋다. 너를 삶아 술에 타먹으면 담 걸리는데 즉표로다. 자라가 기가 막혀 우는 말이. 자, 울죠. 못 보겠네 못 보겠네. 병든 용왕 못 보겠네. AABA 판소리 문체라서 이제 이런 게 자주 나오는 거야. 나의 충성 부족던가 나의 정성 부족던가 객사신세 자라팔자 이안이 불쌍한가. 자, 밝은 하늘 감동하여 백호를 죽여주오 애고애고 서른지고. 이렇듯 슬피우니 호랑이 듣고 이놈 무슨 내게 해로운 소리만 하느냐. 호랑이를 죽여달라는 거. 자라 생각하되 왕명을 받들고 만리 밖에 나와 이 지경을 당하니 한번 죽어지면 죽을 것도 없는 것이라. 먹지 못할 것이 없이 몽땅 잡아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깃값이나 하리라 하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자, 밑줄 거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그게 이제 65번 문제. 한번 그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고깃값은 해야지 하면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덤벼들기라도 해야지. 죽을 거라면. 이제 토끼한테 근데 저기 배웠잖아요. 용궁에서. 지금 이 장면이 이제 육지 들어가기 장면일 수도 있고 판본에 따라서 뭐 다를 수 있지만 어따 내가 내 근본을 알려느냐 하며 호랑이의 앞턱을 냅다 물고 매달렸어. 앞턱을 냅다 물고 매달리니 호랑이 애고 도와라 아니 먹으마. 자라 놓고 나 앉으며 움츠렸던 목을 길게 빼어 염려 없이 기세를 보이니 호랑이 보더니 이크 장사 갑주 속에 방망이총 나온다. 갑옷과 투구가 나온다는 거야.
하며 저만치 몰라 앉으니 자라가 호랑이 질려 하는 낌새를 알고 그대가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나는 수국충신 간의 대부겸 시랑 별주부 별날이라 하네. 호랑이 무식하여 자라별자 못 알아듣고 무수히 새겨서 별날이? 별날이? 그저 날이도 무섭다 하되 별날이라 하니 더 무섭다. 생긴 모양보다는 벼슬은 높고 찬란한데 이곳에는 어찌 왔는가. 자라 대답하되 이곳 나오게 된 근본을 알려나 어디 좀 알아보세. 우리 수궁이 퇴락하여 새로 다시 지은 후에 천역한 기와를 내 손으로 이어갈 때 추녀 끝에 돌아가다 한 발길 미끄러져 공중에서 뚝 떨어져 빙빙 돌아 내려오다 목으로 쩔꺽 내리 박혔기로 명이 들어 물어보니 호랑이 쓸개가 약이 된다 하기에 병력장군 앞세우고자 있지도 않은 병력장군이야. 병력장군 별표. 도로랑 귀신 별표. 도로랑 귀신과 호랑이 사냥 나왔으니 그대가 호랑이라 불리면 쓸개 한보 못 주겠나. 도로랑 귀신 거기 있느냐. 어서 급히 빨리 나와 용천검 드는 칼로 이 호랑이의 배갈라라 도로랑 하고 달려드니 호랑이 깜짝 놀라 물동을 와락 싸고 해아의 장막에서 초나라 노랫소리에 놀란 초패왕 포위 뚫고 나무로 달아나듯 적벽강 불싸움에 패군장 위왕 조조 정옥 따라 도망하듯 북풍에 구름 닿듯 불화살이 달아나듯 외물 조총에 철환이 닿듯 녹수를 얼른 건너 동쪽 숲을 헤치면서 수루수루 달아나 만첩청산 바위 틈에 혼자 앉아 장담하고 하는 말이 자 호랑이가 자화자찬하죠. 내 재주 아니었던들 도로랑 귀신 피할 손과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 어리석은 호랑이 부분이야. 토끼전 부분이다. 자 장면이 다 다르다. 64번 문제 장면을 희극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그러니까 토끼전 수군과 별주부전 이 대목에서 좀 엇나간 장면이야. 독자들에게 이제 재미를 주려고 하고 자라도 나름대로 이제 꾀를 부리는 거죠. 장면을 희극적 서술 맞습니다. 두 인물 사이의 관계가 역전이죠. 이게 극적 전환이라고 한다. 극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고 인물의 대화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요. 산문의 운문적 요소가 섞인 문장 AA, BA 구조. 판소리계 소설에 많이 나옵니다. 공간적 배경은 맨 뒤에서 셋째 줄, 넷째 줄 만첩청산 바위 틈밖에 안 나와요. 만첩청산 바위 틈에 호랑이가 숨은 곳이니까 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엑스하라. 바위 틈이라고만 나오고 이제 공간적 배경이 부분적으로 나오지만 동쪽 숲을 헤치면서 도망을 간 거지. 따라서 여기서 이제 인물의 정서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공간적 배경이라고 할 만한 게 마땅치 않다는 거야. 제시문 부분은 그냥 어떤 산속이고 막판에 호랑이가 도망가서 자화자찬하는 장면 정도로 봐야 돼. 그래서 공간적 배경을 통해 부분을 알기가 좀 어렵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호랑이가 도망간 곳 정도가 되지. 따라서 공간적 배경을 우리가 산속이라고 추측은 할 수 있으나 여기 제시문 선택지대로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인물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까지 알기 어렵다. 그래서 5번을 답으로 한다. 기억에 담긴 자라의 심리는 죽을 때 죽더라도 한번 덤벼들기나 해보자. 그런 심리라고 할 수 있고 66번 문제. 보기는 위작품의 다른 부분을 요약한 것인데 보기를 위글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었다. 이제 토끼 부분이야. 용궁에서 용케 살아난 토끼가 자라와 헤어져 태양산 깊은 계곡으로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여러 날 굶주린 자 독수리 세목골처. 이제 또 다른 토끼를 잡아채갈 독수리를 만났죠. 토끼는 자라를 잡아 먹으려는 독수리에게 엄동설안에도 도토리, 닭장자, 병아리, 강아지 등을 언제든지 나오게 하는 책이 굴 속에 있다고 독수리를 속입니다. 꾀책이 굴 속에 있다고 독수리를 속여. 결국 굴 속으로 들어간 토끼는 꾀책을 내어 보내라는 독수리에게 꾀책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목숨 살리는 굴속이 꾀책이라고며 맹랑하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잡아먹으려는 자와 잡아먹히는 그런 관계의 사이가 꾀를 부리며 살아가는 대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자, 66번 문제 1번. 자라는 위협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위협을 하죠. 토끼의 자라가 호랑이의 앞턱을 냅다 물고 매달려 버렸어.
일단 죽을 때 죽더라도 한 번 덤벼들자 이랬으니까. 토끼는 가만히설로 위기를 극복하는 게 보기의 내용이야. 호랑이가 들은 도로랑 귀신과 독수리가 기대한 꾀책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맞고요. 3. 자라를 만났을 때의 호랑이의 반가운 마음은 굶주린 독수리가 토끼를 만났을 때와 비슷할 거라고 봐야죠. 굶주렸으니까. 자라를 먹고 싶다고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라탕. 자라가 호랑이에게 자신과 몇 촌이나 되는지를 묻는 부분은 토끼가 꾀책이 있다고 말하는 부분에 대응된다가 틀렸다. 병력장군, 도로랑 귀신을 내세우는 부분과 대응이 되는 거라고 봐야겠지. 꾀책이 있다. 오히려 자라의 위협은 병력장군과 도로랑 귀신 앞세우고 호랑이 사냥 나왔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살아날 궁리 핑계거리, 꾀책하고 병력장군, 도로랑 장군 정도가 되지. 여기서 몇 촌이나 되는지를 묻는 장면은 그대다와 몇 촌이나 돼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자라를 너무 반갑게 생각하니까 촌수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자라만의 생각이라고. 이때 자라는 자기가 죽을 운명인지를 몰라. 그냥 호랑이가 반가워한다. 이 정도만 아는 거지. 따라서 자라가 자신의 위험을 깨닫지 못할 때야. 그러니까 의기양양하게 가다가 여러 날 굶은 독수리가 나오죠. 그런데 독수리 만난 바로 직전 정도에나 해당이 될까 말까야. 그래서 4번은 대응되는 게 없다. 사실은. 보기는 요약본이기 때문에 그래. 4번을 답으로 하고 5번 보기와 위글 모두 뜻하지 않은 만남, 위기에 직면함, 위기를 극복함에 구성을 취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자, 66번 자체는 좀 쉬운데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66번 같은 문제를 풀 때는 그래도 3점짜리로 나올 때가 가장 많고 쓱 한번 보고 풀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좀 많은 편이야, 이 문제가. 자, 실수를 주의하려면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하라. 일일이 대응관계를 찾아서 풀어내야 된다. 67번 밑줄 친 대상 중 A에서 호랑이와 행동 양상이 가장 유사한 것. 이거 되게 쉽죠. 호랑이가 희화화되는 장면이고 자화자찬 장면이 있죠. (1번) 까마귀 싸우는 고래 백노야 가지 마라. 성난 까마귀 흰비치를 샘낼세라. 청강에 깨끗이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정몽주 어머니가 정몽주 더러 자 나라를 역성혁명을 하려는 간신배들 속에 가지 마라 라고 충고하는 시조입니다. 까마귀는 그래서 부정적 의미로 간신물이 될 정도가 되겠죠. 2번 군벙이 매암이 되어 날개 돋쳐 날아올라. 높으나 높은 나무 소리는 좋거니와 거미줄에다가 세목골 쳐라. 그 위에 거미줄이 있으니 그를 조심하여라. 군뱅이는 이제 아직 벼슬하지 않은 출사 이전의 선비야. 무명의 선비 정도가 된다. 무명의 선비고 벼슬길에서 겪는 고통을 환해풍파라고 해. 벼슬길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환해풍파라는 말을 알아도. 그러니까 군벙이가 이제 매미가 됐어. 매미가 된 건 벼슬을 한 거야. 날개까지 생겼죠. 날개 돋쳐 날아올라. 높으나 높은 나무에 소리는 좋아. 그런데 그 위에 거미줄이 있다고. 이 거미줄에다가 벼슬길에서 겪는 험난한 길 환해풍파라고 적어도. 그를 조심하여라. 3번 묻노라 분나비야. 불나비 네 뜻을 나 몰라라. 한 나비 죽은 후에 또 한 나비 따라오니 아무리 하찮은 생물인들 너 죽을 줄을 모르느냐. 자, 어리석은 불나비에 대한 비판 정도가 되겠죠. 어리석음을 비판하고 있다. 한 나비 죽은 후에 이 불 보고 달려들어. 분나비들은. 그래서 하찮은 생물인데도 죽을 줄 모르고 계속 나온다는 거고. 자, 5번은 발가벗은 아이들이다. 발가숭이 아이들이 거미줄 테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따옴표 하세요. 발가숭아 발가숭아. 잠자리죠. 발가숭아.
동음 이어 발가숭아 발가숭아는 여기서는 잠자리고 저리 가면 중난이라 이리 오면 산안이라 따옴표 닫아 따옴표 닫아 발가숭아 잠자리야 잠자리라 잠자리야 저리 가면 중난이라 이리 오면 산안이라 부르는 것이 어린아이들 발가숭이의 아이들이야. 그래서 언어 유희가 있는 셈이죠. 여기에 아마도 세상 일이 다 이러한가 하노라.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밑줄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그래서 세태풍자 이정신의 사설시조였다. 발가숭이로다. 서로 속고 속이는 세상이다. 모해하는 세상이다. 4번 두꺼비 세목골 탐관오리죠. 파리 동그라미 약자야. 힘없는 서민이다.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두엄. 배웠죠 이거. 두엄. 더러운 재물 부정축제.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 동그라미 강자. 너희 건을 가슴이 뜨끔하여 펄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따옴표 하세요. 모쳐라 날랜 나였기 망정이지 피멍들 뻔하였네. 상처들 뻔하였네. 자화자찬이야. 따라서 이 부분이 따옴표가 이제 없으니까 소설로 친다면 3인칭에서 1인칭으로 해. 시점의 이동은 이렇게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었을 때. 초장, 중장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야. 가슴이 뜨끔하여까지 꿰뚫고 있으니까 3인칭 시점에서 종장에서 자화자찬. 탐관오리 풍자니까 가렴주구, 가정맹어호가 들어있다. 두꺼비는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 약하죠. 그래서 호랑이가 자화자찬하면서 정말로 어리석은데 독자들이 보기에는 호랑이가 상당히 우습죠. 여기서는 어리석은데 자기의 재주로 살아났다고 자화자찬하는 대목이 있으니까 67번 호랑이와 행동 양상도 유사하고 어떤 말하는 표현도 유사하고 자화자찬 그 장면도 유사하다. 그래서 67번 답을 4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뭐 내지문으로 토끼전 수군가를 전부 다 다른 장면이니까 여러분들이 쭉 따라와서 틀린 문제 복습하고 앞에 가서 꼭 좀 정리를 해둔다. 어디 앞에냐 하면 별주부전 이 부분은 308쪽에 토끼전하고 별주부전에 대해서 뭐 이거 몰라도 물론 제시문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은 없으나 하여간 거기 연구 문제랑 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 풀 때는 물론 제시문만 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고전소설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대성하세요. 감사합니다.